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짧게 소개해드리고 또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공수처는 3차례나 계속 강제 구인 시도를 했죠. 하지만 이 수사 권한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만큼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다수가 공수처의 이번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또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이 공수처가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실효성 없는 강제 구인 시도를 3차례나 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점점 더 우리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여론이 나빠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이 공수처에 대한 분노 여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라는 것은 결국 탄핵 소추가 이유가 없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를 가결했던 민주당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도 없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가결했던 이 민주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23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중에 4명은 기각, 4명은 인용으로 최종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4명만 동의했고 4명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핵심 내용은 방통위원은 모두 5명인데 이 5명이 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둘이 의사결정을 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물론 이상적인 운영 방식은 아닐 수 있으나 이것이 탄핵을 해야 할 정도의 위법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탄핵 재판의 어떤 성격입니다. 탄핵의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어떤 법률 규정, 법률 조항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켰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방통위 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은 아닐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사유가 탄핵을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죠. 법률 조항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요건에 부합하진 않더라도 과연 이것이 탄핵을 시킬 정도의 위법인가라는 판단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소추 기각 소식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었다, 권한 남용이었다, 국정마비였다, 언론과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방통위원회에 있는데 자신들이 그 권한까지 휘두르고 싶어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 복귀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이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자체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1인이 전부 다 각자의 의견과 이유를 내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원이 총 5인인데 3인이 결혼이 된 상태여서 2명으로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한 것. 이것만으로도 이 방통위원장직에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형배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이 문형배는 국민의힘이 최근 강력하게 비판한 것과 같이 이재명의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 심판 결과에서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의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다라고 인용 의견을 낸 이 4사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제가 봤을 땐 탄핵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아니다라는 판단을 절대 할 리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각 의견을 낸 김영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이 4명에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8명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 말은 3명이 반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는 4명이 탄핵 사유 아니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이 4명 중에 3명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 아니라고 판단해 준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무게라든지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진숙 위원장에게 탄핵 기각을 해줬던 이 4명의 재판관 그중에 3명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 의견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다소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판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들에게 우리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어하실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면서 전국 구상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딱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전국 구상을 해요? 국회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민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전국 구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최근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국민 여론도 점점 안 좋아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민주당 내에서의 소보로 빵만 팔 필요 있냐, 팥빵도 팔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만 바라보고 이재명에게만 목을 매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마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행보가 마치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또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6개의 금융회사장들을 소집하지 않나,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한미동맹 결의를 하고
또 자기가 전국 구상을 밝힌다고 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 구상을 밝힌다고 하고 나서 한 얘기가 더 과간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념과 진영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들께 계속 이런 또 현혹성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마치 이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실용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칩니다. 하지만 이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을 인용하면서 실용주의를 부각시켰다. 즉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이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덩샤오핑이 흥묘백묘라고 말을 한 배경은요.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흥묘백묘, 즉 쥐만 잘 잡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식 사고를 벗어나서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좀 틀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이미 자유민주주의고 이미 자유시장 경제로만 그 체제로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 체제를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자백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덩샤오핑처럼 흥묘백묘로 실용을 추구하자. 이렇게 돼야 이 전체적으로 말이 되는 이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체제 안에서 놀라울 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나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민주당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이념 때문이죠. 국가의 빚이 얼마나 쌓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포퓰리즘을 남발함으로써 그것으로 이 표를 사는, 환심을 사는 그런 식의 정책과 행동을 보였던 것이 민주당이고, 또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개혁, 뭡니까?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성장을 국가가 통제하고 또 그 이익을 강제로 뺏어서 공유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들어가고, 이런 식의 기업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면서 자신들이 정의로운 양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색이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적절한 균형과 꼭 필요한 만큼의 통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결정적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전국을 구상한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중국 공산당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이라니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거법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쓰려고 검토 중이네요. 선거법 2심 재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사건에 전제된 법률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유로 법원에다가 위헌법률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물어봐달라라는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법조계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재판 지연술이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이 해당되는 법률은 지금까지 위헌 여부가 논란이 거의 없었던 법률이고 오랫동안 위헌 소지가 없는 합헌적 법률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법부가 계속 심사를 해왔던 법률이거든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나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다른 형사처벌 관련 또는 선거법 관련 조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냥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조항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법률 대리는 구속 여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조항은 구속 여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 문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적시할 수가 있나요?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행위를 처벌한다는 건지 예상 가능한 그런 조항이죠. 다행인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고요.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제청을 하게 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이재명 사건도 재판이 중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정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면 그 재판부는 빠른 시간에 즉시 이 신청을 기각해버리면 됩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기각해버리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사법부의 좌경화, 사법 카르텔, 그리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문매를 막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 누가 봐도 뻔한 재판을 조금이라도 지연해보겠다라는 어떤 구상,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려서 빨리 재판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그 결정이, 그 판단이 각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내려질지를 조금은 미리 추측해 볼 수 있게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탄핵 기각이었지만 8명 중에 4명이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에만 대해서도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이 조금은 위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뉴스를 보는 시선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쉬운 애국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